여기서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이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에요. 공원에서 폐지 줍던 할머니의 반전 사연 이야기입니다. 늦가을의 바람은 말없이 불어왔습니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하나둘 바닥을 스치고 잿빛 하늘 아래 공원은 조용한 듯 소란스러웠지요. 조깅을 하며 음악을 듣는 사람,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는 직장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까지 각자의 일상으로 흘러가는 공간. 그곳 한켠 낡은 리어카를 천천히 끄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복래. 누더기 코트에 낡은 니트 모자, 굽은 허리로 폐지를 줍는 그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하나의 풍경이 되어버린 듯했죠. 그녀가 리어카를 멈춘 곳은 오래된 벤치 옆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 앉으려던 순간 복래의 손길보다 먼저 날카로운 시선이 닿았습니다. 이주희. 공원관리소의 젊은 공무원이자 깔끔한 복장과 매끄러운 말투로 일 처리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복래가 민원 대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또 저 할머니야. 주인은 창문 너머로 복래를 바라보며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정윤서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전에도 쫓겨났었는데요. 멀리 안 가시고 자꾸 돌아오셔서요. 그러게요. 그게 문제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고집이 세신 건지.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주인은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걸음은 성급했고 얼굴엔 이미 불쾌감이 떠올라 있었죠. 공원 벤치 앞에서 복래는 조용히 앉으려다 주위를 발견하고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작은 체구에 손등은 갈라지고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복래의 눈빛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여기서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이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에요. 잠깐 쉬고 있었어요. 폐지 무게가 좀 있어서. 주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복래의 리어카를 쳐다봤습니다. 지저분하단 민원이 벌써 세 번째예요. 저희도 민원 대응해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작은 한숨이 입가에서 흘러나왔고 발걸음은 무겁게 벤치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윤서는 주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늘 하나 만들었다고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들 하는지.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쓰러졌고 주인은 이미 공원 입구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벤치 옆엔 복래가 방금 떠난 자리에 검은 장갑 한 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스치자 장갑이 천천히 뒤집혔고 안쪽엔 작게 쓰인 이니셜이 보였죠. K, B, R.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오후의 햇빛은 공원의 나뭇가지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고 공원의 나무들도 하나둘 앙상한 가지만 남기기 시작했지요. 그 사이 공원 한가운데 놓인 벤치는 아무도 앉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옆 낡은 리어카도 작은 몸집의 할머니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래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작별을 고한 것도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었죠. 그녀가 떠난 자리엔 검은 장갑 한 짝만이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윤서는 아침마다 벤치 앞을 지나며 괜히 주위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했던 것 자체가 허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그 할머니 소식 들어보셨어요? 윤서가 조심스레 묻자 주인은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자꾸 쫓겨나니까 다른 동네로 가신 거겠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요? 윤서 씨. 그분도 성인이에요. 길에서 폐지 주운다고 우리 책임까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운 말이었지만 주희의 얼굴에도 어딘가 껄끄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요 며칠 출근길마다 괜히 벤치 쪽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죠. 하지만 본인은 그 이유를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공원 철거안 회의. 시청에서는 관리 예산 삭감을 이유로 낡은 공원의 일부를 폐쇄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죠. 시설 노후가 심각합니다. 놀이터 안전 기준도 미달이고 방치된 의자들도 많아요. 박 과장이 브리핑을 하자 다른 실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 출입, 상인 침입 미관 해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 말에 주인은 순간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떠오르는 건 복례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민원 목록에 올렸던 그 이름. 노인 한 사람이 지금은 존재조차 사라진 그 사람이요. 그때였습니다. 윤서가 급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달 사항이 있어서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방금 시청 기부금 접수 담당에게서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모든 공원시설의 유지 및 개보수에 사용해달라는 조건으로 무기명 기부금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눈빛들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고 박 과장은 낮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부된 겁니까?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습니다. 50억 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탁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부자 이름란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복래. 기부자 이름 김복래. 단 3글자가 담긴 서류 한 장은 공원 행정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김복래요? 그 폐지 줍던 그분이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주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눈동자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수차례 쫓아냈던 그 사람. 민원 대상자, 거리의 노인. 바로 그 사람이 50억 원의 기부자라니요. 이거 누군가 장난치는 거 아닐까요? 주인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말끝은 확신 없이 떨렸습니다. 기부 확인 완료됐습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부금은 이미 시 예산계로 편입됐고 조건도 명확합니다. 공원의 구조물, 녹지, 벤치, 놀이터 등 전체 리모델링에 사용하되 존재를 잃지 않도록 하라는 유언처럼 남긴 문구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존재를 잃지 않도록. 그 한 문장은 회의실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 과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두의 표정에는 다만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혹. 그리고 미안함. 그날 오후 시청 1층 민원실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벌써 소문이 퍼져 있었지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공원에 50억 기부한 진짜 이유. 알고 보니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주였다는 김복래 할머니. 도시가 외면했던 사람, 도시를 지킨 사람. 모두들 할 말을 잃은 듯 복례를 되새겼습니다. 공원에서 마주쳤던 그 굽은 어깨, 리어카, 낡은 장갑. 그리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의 뒷모습. 정말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외면한 걸까요? 윤서는 혼잣말을 하며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 앞에 도착한 그녀는 장갑 한 짝이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들어 손에 얹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 떠오르고 매일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건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복례의 아침 인사였죠. 돌아보면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던 인사. 그제야 윤서는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숨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다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것을요. 그 시각 이주인은 자신의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엔 복례의 민원 내역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처리 완료라고 쓰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속에서부터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벤치 옆 작은 명패가 설치됐습니다. 김복래. 이 그늘을 사랑했던 가장 조용한 사람. 공원 벤치 옆에 새로 설치된 작은 명패는 어느새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김복래라는 이름은 화제가 되었죠. 사람들은 그 벤치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사진을 찍거나 적막하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김복래.
길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 하지만 알고 보니 지역 중소기업 대성화학의 설립자이자 초창기 복지기금 설계에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문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이 흐릿하게 보도됐고 동네 어르신들은 조심스레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래, 그분 맞아. 남편이랑 같이 공장 일꾼 밥도 직접 해먹이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몰래 봉투 건네던 사람이지. 공장 문 닫고부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 세상에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윤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듯 듣고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복례가 기부금과 함께 남긴 편지 사본이 들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내가 왜 폐지를 주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불편해했죠. 하지만 저는 그 벤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제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였으니까요. 이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째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복례의 민원 파일을 반복해서 열어보곤 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민원 대상자라는 표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던 복례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주인은 어느 순간 혼잣말을 흘렸고 그 말에 스스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사과하고 고개 숙이며 뒤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시 전체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었다니. 주인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벤치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공기 속에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그저 민원이라 여겼던 공간이 그날따라 유난히 넓고 깊게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무언가를 꺼내 벤치 옆에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주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참 조용한 분이었어요. 그 벤치에서 매일 아침 인사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듣지 못했네요. 우린 다 못 들었죠. 너무 바빴으니까요. 윤서는 복례의 기부가 단순한 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메시지였고 마치 오래된 유언처럼 도시를 향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시당한 존재가 가장 위대한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 그녀는 시청 홈페이지에 조용히 기록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김복례 기념공원 재정 요청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그 아래엔 그녀가 직접 쓴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어떤 이름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 무게를 깨닫습니다. 공원엔 여전히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벤치 앞엔 사람들이 서고 앉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모두 잎을 털어내고 벤치 옆은 조금 더 쓸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쓸쓸함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이 생겼고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었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 사람도 있었지요. 공원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복례라는 이름이 이제는 이 도시에서 잊을 수 없는 상징처럼 퍼져가고 있었거든요. 시청 공원 행정과 회의실. 이날은 비공식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묵직한 톤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례 할머니 기념공원 명칭 재정건 내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예산 사용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윤서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부자의 의도에 맞춰 공원을 보존하는 건 행정의 책임입니다. 주인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이제는 그녀가 먼저 나서고 있었으니까요. 민원도 기록도. 제가 그동안 너무 표면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념공원건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다시 가보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벤치가 단순한 의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회의실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의회에 전달합시다. 이번엔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인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복례가 남긴 기부 명세서를 정리하다 낯익은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작은 주택.
복례가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주희와 함께 조용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낡은 대문엔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성화학 창립자 김복례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허름한 거실에 몇 권의 책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반쯤 쓴 편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주희는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게 많은 걸 주었고 때로는 모두 빼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원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공간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 벤치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녀는 편지 끝을 손끝으로 짚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 그걸 바꿀 기회를 얻은 거죠. 며칠 뒤 시청 홈페이지에는 복례 기념공원 명칭 확정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각자의 추억 속 복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둘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계신 걸 매일 봤어요. 근데 한 번도 인사드린 적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야 눈에 보입니다. 그늘이 얼마나 귀한지요. 공원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희 역시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 전 공원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벤치 앞에 멈춰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복례가 생전 가장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초겨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벤치 옆에 놓인 하얀 국화는 아직도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짧은 기도를 올리듯 손을 모으는 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조용히 묻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 진짜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혹은 아무리 그래도 폐지 줍던 사람이 공원 이름까지 바꾸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시청 복지문화가 회의실. 그날은 복례 기념공원 조성 및 추모 행사 추진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날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김복례 기념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행사 일정은 다음 달 둘째 주 공원 리모델링 착공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공원시설관리팀 팀장 남기훈 과장이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의문이 좀 듭니다. 그분 우리 기록에 노숙자 분류에 한때 올라 있었던 거 아시죠? 어르신 한 분의 미담에 도시 예산 수십억을 쓰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말끝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가 그 정적을 깨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숙자든 폐지 수집인이든 우리는 그분의 삶을 가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겨진 공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놓으셨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 들고 회의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주인은 말없이 윤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담겨 있었지요. 박 과장은 깊은 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공원은 행사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현수막이 걸리고 화단이 정리됐으며 벤치 주변엔 기념동판을 설치하기 위한 설비팀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벤치 한 명패를 보고 불쑥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폐지 줍던 할매를 뭘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놨어? 이 동네 이미지 다 망치게 생겼구만. 그의 소리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달려와 제지했지만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그 할매가 내 가게 앞에 박스 쌓아놓고 간 거 몇 번이나 치운 줄 알아요? 누가 봐도 지저분하게 굴던 사람인데 갑자기 영웅이야? 그 말에 정윤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도시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불편하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그 순간 고요해졌던 공원 한가운데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벤치 위에 놓인 국화를 흔들었고 마치 누군가가 가만히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이주인은 혼자 공원에 들렀습니다. 행사 준비로 조명 테스트 중이던 공원엔 은은한 빛이 벤치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녀는 벤치 앞에 조용히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던 사람을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기억하려 합니다. 그 문장은 주희가 처음으로 복례에게 건네는 진심이었습니다. 사과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공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공원 관리팀은 분주히 행사장을 정비했고 주민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화분을 옮기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복래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시민들이 하나둘 공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복례의 기부 사실을 들고 왔고 누구는 그저 궁금하다는 마음 하나로 이곳에 왔으며 어떤 이들은 잠시 잊고 있던 무언가를 회복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윤서는 마이크를 점검하며 주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행사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긴장과 떨림이 뒤엉켜 있었죠. 그녀는 누구보다 복례의 존재를 늦게 알아차렸고 가장 가까이에서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행사에서 어떤 말도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행사 시작 10분 전 공원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노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걸음도 느렸지만 그의 눈빛엔 이상할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손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